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정치권이 무공천 공약에 따른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선제적인 무공천 대선 공약 번복에 이어 새정치연합마저 무공천이 철회되는 등 여야 모두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무공천을 주장하던 새정치연합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무공천이 유산되면서 정치적인 위기와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서 무공천에 따른 정치권의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공천이 철회되면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야권이 이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권인 새정치연합마저 역시 대선 공약이었던 무공천이 무산되면서 이번엔 거꾸로 여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정치권이 모두 이 무공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당시 후보가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일 때 그때 이 세 사람 후보 모두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의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새정치 또 정치개혁 차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세월이 흘러서 이번 이제 6월 4일 날 지방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새누리당에서부터 대통령 공약상인 무공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그 정당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무공천을 어느 당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야 될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그 기초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과의 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공천 후퇴를 한 거죠. 공약에서 후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공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일찌감치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사실은 그 구민주당에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원 투표를 통해서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차례 그 당원 투표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안철수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무공천을 강력하게 밀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무공천이고 새누리당에서는 공천인 이런 이제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바로 이 무공천을 신당 창당의 중요한 그 대의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를 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하는데 이 새정치의 출발이 기초 무공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얼마 전까지 안철수 대표가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식으로까지 이제 일종의 정치적 시위를 벌여온 건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쨌든 공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30개의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다 공천 경선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기호 1번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무공천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또 야권에서는
우선 기호 2번을 쓸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리고 많은 그 공천을 염두에 두고서 민주당 쪽에서 뛰던 후보들이 이제 공천을 하지 않게 됐으니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뛰어야 되는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민주당 안에 있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연일 무공천이 개혁에 맞는 새 정치에 맞는 것은 동의하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더구나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공천을 하고 야당은 무공천을 하는 서로 다른 룰을 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문제 제기가 설랑설레 되다가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결단을 내렸어요.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당원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50대 50으로 당원의 뜻 50, 국민의 뜻 50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당원 쪽에서는 58대 42 정도로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민들 쪽에서는 51대 49 정도로 그래도 공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두 조사를 합쳐서 보니까 대개 53대 47 정도로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진 겁니다. 이래서 이제 공천을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의 전제 조건으로 무공천을 내세우고 한 달 가까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해 왔다가 한 달 만에 자기들도 결국은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들한테 이제 사과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상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대표직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신당의 두 공동대표가 사퇴를 하면 이거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건 누구나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공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되 선거는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책임하에 끝까지 잘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하고 설득해서 그래서 어제 오후 4시에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 두 공동대표가 국민들한테 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두 사람이 책임지고 선거를 끝까지 잘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해서 공천, 무공천 논란을 둘러싼 지난 한 달여간의 공방이 1차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분간은 당내 내분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새정치를 외쳐왔고 그동안 여러 차례 새로운 공약들을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오면서 기대도 했는데 공약마다 번번이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안철수가 이름처럼 철수만 한다더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선거를 준비해왔던 또 현역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 무공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공천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새정치를 표방해왔던 안철수 대표의 그 새정치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어요. 이제 안철수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어렵게 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기도 어렵게 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가장 그 강력한 그 리더십 발휘가 기대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결국은 그 지난번 서울시장 광역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하고 중도에 주저앉고 그리고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을 결성해서 새정치하고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또 그것도
중도에 그만두고 민주당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번에는 유일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무공천까지 결국은 공천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안철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이번에는 과연 그럼 끝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또 지지자들의 의구심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이 소탐대실한 것 아니냐. 눈앞에 공천이라고 하는 이익은 챙겼지만 결과적으로 새정치라고 하는, 그리고 안철수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소탐대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무공천 공약을 내세웠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무공천에서 얻는 효과가 뭔지, 그리고 공천과 무공천의 장단점이 뭔지 궁금한데요. 뭐 사실은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만 우리 헌법에는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그 보조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정당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정당은 기본 단위고 핵심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 헌법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든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또는 지방자치 선거건 정당이 공천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교과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기초 선거 경우에도 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2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3명의 후보가 모두 무공천을 공약으로 내세웠는가? 그것은 20년 전에 지방자치 선거를 시작한 이후로 20년 동안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장 군수와 같은 기초단체장 또 시의원들과 같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전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의 이 조직원처럼 활동하게 돼버렸습니다. 네. 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적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훼손되고 변질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원론적으로는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정당 공천의 고리를 끊고 무공천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좀 새롭게 좀 수혈을 해보자.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치 문화로.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가 다시 건강해지면 다시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그때 가서 다시 정당 공천으로 전환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2년 전 대선 때 형성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기득권을 놔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못 놓은 겁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공천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개혁하고자 했던 이런 문제의식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부딪혀서 좌절한 사건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구 박사였습니다. 정치권이 무공천을 향한 새로운 선거 변화를 모색을 했지만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공통의 룰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이번 6.4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공약처럼 지키지 못할 공약으로 시간 낭비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 정당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래서 새로운 정치 변화를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